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구글에서 발표한 페가수스라는 서머라이제이션 관련된 모델을 발표할 NLP 팀의 김한길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19년도 12월에 알딕스에 등록이 됐고 2020년도에 ICML에 억셉된 논문이고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저희 팀 경원님, 정원님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 발표에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가 거의 처음 발표인 것 같아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진 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텍스트를 잘 대표하는 문장들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태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extractive summariz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글을 볼 때 중요한 문장들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듯이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중요한 문장을 셀렉해서 그대로 extract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서 기존의 과거에 이제 대부분의 summarization 접근법은 이 extractive한 접근법을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Objective Summarization이라고 해서 방금 Extractive와 달리 이 문장들을 그대로 셀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텍스트에 없는 새로운 센텐스를 모델에서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좀 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의 위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extractive는 그래도 주어진 문장에 있는 센텐스를 골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동떨어지거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센텐스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extractive는 모델에서 생성하는 센텐스이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센텐스가 출력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Abstract Summarization 어프로치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본 논문 또한 이 이제 그 요약 태스크를 위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라는 이제 모델명은 여기 앞 글자를 이렇게 따와서 만든 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요. 여기서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Abstractive Text Summarization을 위해서 모델을 만들 건데 이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오브젝티브를 세워야지 어떤 오브젝티브가 Abstract Text Summarization에 적절한 오브젝티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논문은 Gap Sentence Generation이라는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를 GSG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결과 페가수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12개의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하는데 위험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래서 GSG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특정 태스크를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들을 각각 구하고 그 태스크에 맞는 트레이닝을 각각 시켜서 매번 엔드-투-엔드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라벨된 데이터들이 많이 없다는 거고요. 항상 데이터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태스크와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여기서 나온 난리지를 우리 타겟 태스크에 뭔가 이용을 하는 트랜스퍼에서 이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최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드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퍼포먼스는 더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NLP는 거의 다 이제 트랜스퍼 러닝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퍼 러닝하는 방식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겠는데 최근 NLP 모델들은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이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트랜스퍼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저번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버트 모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버트 모델은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정말 대용량의,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와 크게 관련이 없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먼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이 트레이닝된 버트의 웨이트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정말 간단한 레이어 몇 개만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제 버트에서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MLM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어진 센텐스가 있고 주어진 센텐스에서 랜덤하게 특정 워드를 마스킹을 시킵니다. 마스킹을 시킨다는 거는 인풋을 넣어줄 때 이 단어들은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모델에서는 이 문장을 받아서 그 마스킹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태스크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이 제너럴한 링귀스틱 난리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리트레이닝 버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면 라벨링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책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내추럴 랭귀지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방식을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데 버트와 같이 되게 제너럴한 프리트레이닝이 아니라 좀 더 abstract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뭘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의 키 퀘스천이고요. 여기서는 아주 직관적인 가설을 하나 세우는데 당연하게도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 태스크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여기서는 서머라이제이션이겠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당연히 파인 튜닝 했을 때 그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프리트레이닝을 유사한 태스크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버트랑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버트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비해서 제너럴리티, 다시 말하자면 재사용성을 낮추는 대신에 퍼포먼스는 높이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 여기서는 GSG라는 방식을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버트에서는 워드를 마스킹한 것과 달리 이 GSG라는 방식은 센텐스 단위로 마스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고 그 마스킹한 센텐스를 추론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태스크 자체가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그 과정과 유사하게 우리가 태스크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마스킹되고 트랜스포머가 이 모델이 추측하는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문장이면 중요한 문장일수록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와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센텐스를 우리가 선택해서 마스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 여기서는 루치 F1이라는 스코어를 가지고 그 중요한 센텐스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센텐스를 마스킹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네, 그래서 루치라는 매트릭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루치 F1은 우리가 잘 아는 F 스코어와 루치라는 이 매트릭을 함께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1은 아마 F 스코어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루치를 좀 설명드리면, 루치는 이제 이러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나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러한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매트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델이 생성한 센텐스와 사람이 직접 만든 센텐스를 비교를 해서 유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머라이제이션이 잘 됐다, 트랜슬레이션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모델이고요. 이 루치에는 되게 다양한 베어리에이션들이 많은데 이 논문에서는 루치 N, 루치 L이라는 이제
그 스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사람이 만든 정답 센텐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모델이 이 첫 번째 센텐스와 뭐 두 번째 센텐스를 각각 이제 생성을 해냈다고 생각을 해보고 각각의 스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치 일단 n인데 여기서는 그냥 원 스코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웃풋 1에서는 지금 이 주어진 센텐스의 4개 단어 중에 지금 3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4분의 3이고 아웃풋 2도 동일하게 지금 3개의 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4분의 3 스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웃풋 1은 되게 좋은 센텐스인데 반해서 아웃풋 2는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완전 바뀌어서 전혀 다른 센텐스를 출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1으로 봤을 땐 스코어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엔그램 방식으로 바이그램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또 바이그램은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인접한 2개의 단어가 아니면 그것들을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루치 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루치 L은 이제 붙어 있진 않더라도 연속된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점수로 카운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풋 1에서는 폴리스, 더, 건맨이라는 이 3가지 단어가 여기에 이 동일한 순서로 나옵니다. 물론 인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로 나오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의 단어가 시퀀스로 나온다고 해서 4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아웃풋 2는 더 건맨은 이 순서가 동일하지만 폴리스가 다른 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4가지 단어 중에 2가지 단어만 맞다고 해서 4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루치 L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의 이제 모든 모델에 대해서 루치 1, 루치 2, 루치 L 이 모든 스코어를 구해서 점수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루치라는 스코어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생성한 정답 라벨된 그 정답 센텐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것을 프리트레이닝에 활용하고 싶은 매트릭이기 때문에 그 정답 센텐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되게 아이디어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선정한 그 셀렉트한 센텐스와 그 나머지 센텐스, 텍스트 안에 있는 셀렉트 센텐스를 제외한 나머지 센텐스를 비교를 해서 루치 F1 스코어를 구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중요한 센텐스를 선택을 하지 못할지라도 뭔가 서머라이제이션과 유사하고 뭔가 슈도한 그러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그림을 스트럭처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주어진 센텐스들이 있고 이제 MLM 방식과 GSG 방식 여기서는 둘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2가 지금 MLM 방식, 그러니까 단어를 마스킹한 거고, 마스크1이 이제 센텐스 전체를 마스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것들의 정보를 디코더에서 받아서 그 센텐스를 추론하는 이제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후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GSG 방식, MLM 방식은 오히려 좋지 않거나 별로 효과를 못 준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MLM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GSG 방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이 모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11페이지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이 하나 아, 더, 네, 네, 페이지가 다르네요. 그, 여기 루치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네, 정답 센텐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프레딕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정답 센텐스를 between selected sentences and remaining sentenses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정답 센텐스를 정하는 거죠? 랜덤하게 정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센텐스와 그
프리딕션한 센텐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셀렉티드 센텐스와 나머지 센텐스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루지 접근과 완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지 정의는 이렇긴 하지만 셀렉티드 우리가 선택한 센텐스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나머지 센텐스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 이게 셀렉티드 센텐스가 나머지 센텐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면 이 센텐스가 그 나머지 센텐스를 뭔가 좀 대표할 만한 센텐스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요한 센텐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센텐스, 지금 이 selected sentence라는 거는 모든 센텐스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건가요? 네네네. 모든 센텐스에 해보고 가장 높은 M개의 센텐스를 골라서 마스킹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나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구글에서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큰 모델이고 정말 컴퓨팅을 많이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실험에 대해서 모든 그 설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실험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컴퓨팅 파워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프리트레이닝 할 때 이게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다른 모델에는 조금 네. 가져다 쓰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실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프리트레이닝은 크게 두 가지 퍼포스를 가지고 각각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C4라는 이제 웹페이지를 크롤링해서 만든 이제 데이터 셋이고요. 다른 하나는 휴지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 관련된 그 아티클들을 모아놓은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의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한 모델 두 개를 가지고 또 정말 12가지의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reproducibility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걸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여기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 전체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논문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퀄리테이티브하게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얼마를 줬다 이런 얘기까지 다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Pre-Training Ablation Experiment라고 해서 T5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라지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금 파라미터가 적은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 포커스가 어떤 게 적절할지 어떻게 또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해야 될지 보캡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찾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 페가수스 라지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주요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적은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해도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정말 성능이 좋은 건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코퍼스로 프리트레인을 하는 게 좋은지라는 건데 우선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예를 들면 C4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X썸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Y축은 이거 왼쪽에 있는 이 결과를 이제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지금 각각의 스코어를 구한 거고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X썸과 CNN 메일이라는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는 휴지 뉴스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한 게 좋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엑스썸은 이제 BBC 뉴스 아티클 모아놓은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뉴스 유사한 뉴스라는 뉴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인한 모델을 했을 때 유사한 뉴스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튜닝한 것들이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오고 반대는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인튜닝 태스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코퍼스를 모두 다 사용해서 각각의 모델들을 여기서는 계속해서 트레이닝해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GSG에서 important sentence를 어떻게 하면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간단하게 루치 F1 스코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실험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군으로 우선은 정말 그 주어진 텍스트에서 완전히 랜덤하게 센텐스를 선택해서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M개, 처음에 나오는 M개 문장을 선택해서 그것들의 임포턴스를 구하는 방식.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인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프린시플이라는 방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치 F1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탑 M개의 스코어 센텐스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코어를 구하는데 개별 센텐스를 인디펜던트하게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이제 하나의 센텐스를 구하면 저희가 하나의 센텐스와 그 나머지 센텐스 간의 유사도를 지금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세 개의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했을 때의 그 세 개의 선택한 그 결과와 그 조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메이닝 센텐스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들을 모든 조합들을 다 또 계산을 해보고 상위로 나오는 그 조합을 선택해서 중요한 센텐스다라고 구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유니크와 오리진이 있는데 여러 개의 중복된 단어나 센텐스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것들을 중복으로 카운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카운팅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니크와 오리진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선은 이제 워드를 마스킹하는 방식만 했을 때는 여기 주황색인데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리드 방식이 좀 나았고, 이것보다는 랜덤 방식이 좀 나았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거 조합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봤을 때는 인디펜던트 오리진,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제 점수가 좀 괜찮았다라고 해서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디펜던트 오리진이 가장 좋으니까 이것과 MLM을 같이 쓴 방식과 인디펜던트 오리진 방식 이것만 사용한 방식을 비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조금씩 이제 오히려 호환합한 게 조금씩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프리트레이닝 해봤을 때, 프리트레이닝 하고 이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거를 조합한 방식으로 해봤더니 초반에는 뭔가 이제 그 점수가 빨리 오르는데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MLM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이 나중에도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그냥 땡겨와서 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MLM을 이제 포함하지 않고 인디펜던트 오리진, 그러니까 SGS를 유일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을 하면 이제 마스킹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실험을 통해서 30%라는 값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토크나이징, 이제 보캐블러리를 어떻게 생성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서는 실험을 통해서 유니그램 이제 16K 방식이 가장 좋더라라고 해서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방금 그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거를 확장시켜서 라지 모델을 만들고
방금 앞에서 봤던 그 설정들을 적용을 해서 라지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레이어나 히든 사이즈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베이스 모델도 전혀 작은 모델은 아닌데 2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인데, 라지 모델은 이제 5억 6천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SG에서 하나 더 언급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마스킹하는 방식이 임포턴트한 센텐스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마스킹하고 있는데, 너무 임포턴트 센텐스를 다 마스킹하다 보면 모델이 임포턴트한 센텐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다. 그래서 30% 중에 20%는 그 중요한 센텐스를 마스킹하지 않고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그 30%라는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전체의 45%를 마스킹을 하되 그 중에 20%를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지 모델의 결과를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소타 모델들이나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과 비교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은 페가수스 베이스 모델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페가수스 베이스 모델과 나머지 설정들은, 나머지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모델을 비교군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타 점수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트랜스포머 베이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리트레이닝을 하진 않지만 여기서 주어진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두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이닝을 한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모델에 비해서 이 점수의 상승이 데이터셋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되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은 데이터셋일 때 우리 모델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세 번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각각의 선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루치 스코어가 서로 다른 부분들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지금 점선이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로 했을 때 모델을 가지고 주어진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점수입니다. 근데 그 페가수스 라지 모델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전체를 시켜놓고 파인 튜닝을 몇 개 이제 그 해당하는 뭐 X섬이면 X섬 데이터 10개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00개만 추가적으로 X섬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을 하면 방금 보셨던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의 점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풀샷 러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왜냐하면 여기서는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무튼 정말 10개나 100개 같은 정말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함에도 되게 좋은 성능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셋이 적은 경우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 모델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제 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앞에서 루치라는 그 매트릭을 보셨지만 루치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매트릭이긴 하거든요. 정말 그 결과가 유사도를 따져서 했을 때 단순히 워드만 뭐 비슷하다고, 순서만 비슷하다고 좋은 서머리라고 볼 수 있냐라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익스페리먼트 1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에 나온 그 서머리를 주고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1부터 5점의 스코어를 이제 매겨 달라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결과를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든 서머리 그 센텐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게 p-value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 3.0과 이 3.0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t-스코어로 구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t-스코어가 p-value가 지금 0.01보다 이건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휴먼이 우리 인간이 직접 만든 그 서머리 센텐스와 페가수스 모델이 만든 서머리 센텐스의 점수를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지금 CNN 같은 경우는 지금 p-value가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사람이 서머리 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로우 리소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방식인데 퓨지뉴스로 프리트레인 한 모델에다가 이 X섬에 10개의 센텐스를 추가로 더 트레이닝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고 100개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이제 선택지를 주고 거기서 이제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인데요. 그 결과 아무튼 때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낮긴 하지만 p-value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것과 페가수스가 만든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데이터셋에 비해서 이 레딧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결과가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셋이 좀 다이버스한 라이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리트레이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파인튜닝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데이터셋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모델은 이제 Extractive Text Summarization의 적절한 GSG라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이제 새롭게 제시를 했다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GSG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센텐스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오리진 방식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코퍼스를 쓰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 비율을 하는 거가 좋은지 등등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좋은 수치를 찾아냈다라는 게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이제 테스트에서 토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작은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해도 좋은 성능을 구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가장 큰 주요한 기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고요. 혹시 지금까지 중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로치 스코어 구하는 법이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네. 확인 삼아 여쭤보는 건데, 문장 하나에 대해서 로치 스코어를 구할 때 그 문장을 제외한 문서 전체를 레퍼런스로 두고 로치 스코어를 구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조금 다른가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일반적으로 루치 스코어를 구하는 것처럼 레퍼런스 센텐스가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센텐스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리메이닝 센텐스로 두고 하는 거고, 보통은 근데 센텐스 하나와 센텐스 하나 이렇게 1대1로 이제 점수를 체킹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셀렉티드 센텐스는 하나고 리메이닝 센텐스는 여러 개니까 조금 일반적인 접근과는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루치 스코어가 일반적인 것보다 높게는 나오겠지만 어차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에서 그 네.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때도 전부 다 네. 로치 스코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이 로치 스코어가 얼마나 페어한 평가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다뤄지진 않았나요? 네, 그래서 요 저자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그 루치 스코어가 정말 좋은 매트릭인가, 정말 좋은 서머리 센텐스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매트릭인가에 대한 의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그 좋은 서머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실험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의문을 느꼈던 게 오히려 페가수스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모델도 사람보다 좋은 루치 스코어를 얻었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어쨌든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엔 반대였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쓴 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라벨로 사용해서 뭐 기계학습을 진행하는 게 보통의 과정인데 다른 네. 태스크에서 보면요. 반대로 여기서는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 네.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소한 그 사람이 한 것만큼 좋다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T 테스트를 통해서 차이가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성한 모델만큼, 센텐스만큼 페가수스가 한 모델들도 점수가 나오고 있고, 이 점수 간의 갭이 유의미할 만큼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몇 개의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왔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먼저 사람이 쓴 글과 그리고 페가수스가 이렇게 추론한 그런 글들을 사람이 평가해서 대략 3점에서 언저리로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네, 메저먼트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휴먼 레이터들의 교육 연수나 해당 분야의 전문도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논문에서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아마 그 데이터셋 만드는 그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긴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퀄리티 이제 컨트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플랫폼을 이용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3명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그것들을 주고 그 3명에 대한 점수를 이제 평균해서 이제 그 점수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인지 그 중간값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3명의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중간값 또는 평균을 사용해서 점수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네. 지금 보시면 리커트 스케일로 1에서 5점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휴먼 네. 레이터에게. 네. 평균 그냥 다 보통이라는 점수 수준이 3점 언저리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약간 보통 수준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휴먼 레이터에 바이어스가 낀 게 아닐까. 이제 약간 그런 우려가 조금 들고요. 네네. 예, 평균 4점까지 넘어가거나 혹은 5점에 가까운 그런 머신 모델이 한 번 정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그때 돼서는 또 다시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면, 네. 예, 교육 연수나 이런 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분야 전문가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한테 이 4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 4가지 선택지 각각에 대해서 지금 동일한 사람이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점이냐 4점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거는 휴먼 리튼과 그 페가수스가 생성한 모델의 상대적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차이를 보고 싶었던 거라서, 방금 그 앞쪽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그 사람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것들을 추정하는 모델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또 따로 트레이닝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점수를 추론하는 그런 방식들, 접근법도 최근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재밌는 네,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